네, 저는 화이자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3주 후에 바로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 해외 출장을 가는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2차까지 맞고 맞은 당일날 중국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필요 서류는 뭐 여권, 뭐 여권 사본, 그다음에 여권용 사진. 여기 여권용 사진이 중요한데 요거는 비율에 맞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비자를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관에 가셔가지고 찍으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중국 영사관이나 이쪽 중국 발행을 하는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진이 안 올라가면 뭐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이제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뭐 최근 1년 동안 해외 나갔다 온 적이 없다. 요거를 증명해 주는 건데 이거는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실 그날 저녁에 정말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미국이 아니고 중국 여기 대사관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공휴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0일 날 무조건 내가 신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고 왔고요. 금액은 55,000원 들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플러스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급행으로 하더라도 별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행사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주더라도 별말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개인이 오면은 별 차이 안 난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인 10월 13일 날 발급 예정으로 지켰는데 저도 네, 13일 날 발급이 됐습니다. 물론 14일 날 찾으러 갔지만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리고 제가 18일 날 출국이기 때문에 PCR 검사랑 항체 검사 요거를 출국 48시간 이내에 중국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할 수 있어요. 검사비만 한 11만 원 정도 들었고요. 제가 월요일날 출국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 쉬는 곳이라든지 또 토요일까지 쉬는 곳이 많습니다. 요거는 꼭 전화를 해보시고 인터넷에서 먼저 보시면은 그날 근무를 하는지 오전만 하는지 또 만약에 일요일날 서류가 발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출근인데 월요일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PCR 검사고 네거티브 항체 검사. 이 항체 검사에 대해서 저는 포지티브가 떴는데 또 다른 분들은 네거티브 떴다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1차, 2차를 맞았으니까 이제 항체가 생겼겠거니 그래서 포지티브가 당연할 줄 알았는데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별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비자 신청하는 서류들 대략적인 여기 요런 거는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그 중국 영사관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 후 방문 예약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 몇 시쯤 방문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자가 나오죠. 저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90일짜리. 그리고 아까 화이자 1, 2차 맞은 것까지 다 증명서류 다 떼갔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서류를 떼는데 2만원이 들더라고요. 네, 2만원 냈고 바로 창원에서 KTX 타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출발하는 도중에 이제 아주 험난한 길이 되는 QR코드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QR코드를 생성을 하는 게 중국 대사관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1차 QR코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녹색 그린라이트가 된 거는 중국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항체 검사라든지 시험 성적서 이게 있어야지 또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차 안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인천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 1차 생성할 때도 뭐 비자 사진, 여권 사진, 백신 접종 완료 서류, 음성 확인 결과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쓴 적이 없어요. QR코드를 토탈 3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만든 거를 승인을 받았는데 쓴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체국제공항에 5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일행들과 만나고 T 로밍 저는 바로 박스를 대여했습니다. 이게 1개월이 12만 원인 건지 제가 석 달을 가는데 석 달 동안 풀로 갔을 때 12만 원인 건지는 그냥 대충 들어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VPN 저는 유로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격리기간은 2주 플러스 1주입니다. 약 3주 동안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려면 일단 VPN이 있어야 돼요. 중국은 중국만의 만리 방화벽이라고 구글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IP를 우회해서 여기가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PC랑 저는 핸드폰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3개월로 유료를 결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도착해서 춘추항공, 뭐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스프링 에어 이날 유독 사람이 많았어요. 보시면은 네, 사람이 얼핏 보면 뭐 대충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요 사람들 보이시죠? 저 뒤에까지 줄을 섰어요. 네,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이 너무 서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출발 예정 시간이 20시 35분인데 20시 15분에 티켓을 발권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1차로 이렇게 멘붕이 오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두 번째 QR코드를 생성을 못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줄에 맨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마지막에 가다가 앞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 오기 전에 사전에 QR코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QR코드는 티켓팅을 하고 난 다음에 좌석 번호를 기입을 해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일이 좀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일단 춘추 항공부터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제 수화물 발송을 하는데 수화물 기본이 0kg입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5kg 단위로 이렇게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2차 멘붕이 뭐냐면 중국에서 발행한 유니온페이나 현금만 이제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 놓칠까봐 ATM까지 달려가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수화물 쪽에 라이터 있는 사람, 뭐 전자제품 있는 사람, 뭐 기계 부품 있는 사람 재검수하고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는 25kg가 나왔는데 11만 5천 원이래요. 이야 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예상으로는 요 시간대 이제 출국 심사를 하지 않았나. 그래도 살 건 사야죠.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인천국제공항을 처음 가봐가지고 면세점에서 탑승구까지 가는 무슨 지하철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지하철처럼 5분마다 돌아가는데 그 처음에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을 하고 엄청 뛰었어요. 뛰고 난 다음에 막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 이제 지하철 앞에서 모이니까 한 15명 이상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뭐 뛰기 시작하는데 저는 안 뛰었어요. 힘들기도 힘들고 또 저희 탑승구 앞에도 보니까 또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한다고 아까 라면을 못 샀는데 저는 뭐 라면까지 샀습니다. 라면 사고 그 다음에 111번 탑승구에 도착을 했죠. 시간은 뭐 이렇고. 근데 제가 탑승이 제일 꼴찌가 아니에요. 또 어르신들 그 앞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에 1차 QR코드 쓴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다음에 아까 티켓팅을 하면서 만든 2차 QR코드 이 2차 QR코드를 보여주셔야지 출국 심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QR코드는 무조건 캡처를 하세요. 무조건 캡처를 하셔가지고 저장해 놓았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되거든요. 괜히 사이트에서 생성만 된 상태에서 핸드폰을 끄거나 아니면 뭐 현재 실행 프로그램을 날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담배 사고 라면 샀는데도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여곡절에 요 시간에 이제 9시 15분에 출발을 합니다. 원래는 8시 35분에 출발 예정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여기 안에 사진 찍었는데 이분 보이시죠? 이분이 무슨 소속 방역하는 분이 아니고 승무원이에요. 우리 뭐라고 하죠? 후, 스튜어디스. 네, 이분이 스튜어디스입니다. 네, 이런 방호복 입고 보안경 쓰고 뭐 보안면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뿐만 아니고 남자 승무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승무원들이 다 이 복장입니다. 이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사람이 이 복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오랜만에 뭐 비행기 타다 보니까 여기 푸동 공항 쪽인 것 같은데 그냥 뭐 계속 밖에만 봤어요. 그리고 상해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도착하면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짐 꺼내고 나가려고 딱 앞에서부터 서 있는데 다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앉아 있는데 뭐 두 사람이 타서 열 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감지하면서 막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뭐 별 반응이 없길래 어떤 분이 이제 중국인인지 아니면 중국말을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승무원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 저저저 뭐 물론 왜 안 내리냐 지금 뭐 하냐 이렇게 했죠. 근데 뒤쪽을 가리치는 거예요 승무원이. 그 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일단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검사를 받고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나오고 또 한 사람 나오고 그때부터는 과연 우리가 언제 내릴 수 있을까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5명만 정도 내리고 간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내렸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아까 비행기 탑승 전에 만들었던 2차 QR코드 인증을 합니다. 1차는 진짜 왜 만들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차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번 이렇게 바코드 스캔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PCR 검사지 같은 거를 줘요. 거기다가 이제 종이에다가 날짜랑 자기 이름 적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그 검사지에 바코드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뭐 또 QR 코드 또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면봉을 담글 샘플통, 뭐 약간 좀 붉은 액체가 담겨 있는 뭐 그런 거하고 넣을 수 있는 비닐하고 하여튼 뭐 줍니다. 그리고 PCR 검사를 하러 갑니다. PCR 검사를 그러니까 공항에서 저도 한 몇 번 해봤는데 PCR 검사를, 네, 이때까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좀 오래 놓고 오래 돌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한참 돌리고 빼더라고요. 야, 네, 상상을 하고 싶지 않군요. 그리고 PCR 검사지를 또 바코드 스캔을 하고 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입국 심사장을 들어가요. 네. 이때도 뭐 중국인들은 대부분 그냥 뭐 바로 뭐 패스 하는데, 한국인은 왜 왔냐, 어디 사냐, 얼굴 인식하고, 그다음에 뭐 주소가 잘못됐니, 거의 진짜 한 사람당 한 10분씩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공항 대부분은 무슨 좀비물이나 무슨 바이러스 뭐 그런 영화 찍는 느낌? 네, 뭐 좀 그런 느낌이고요. 계속 이 동안에 갈 수 있는 화장실도 없고 뭐 마실 물도 없고 자판기도 없고 뭐 좀 그렇습니다. 뭐 이걸 바퀴라고 해야 되나? 원래라면은 공항 출국 뭐 대기소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부터 상해로 가느냐 아니면은 거주할 주소가 상해가 아니냐, 이렇게 한글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적어놨습니다. 네, 저는 상해라서 상해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3차 QR코드 생성. 네. 여기도 요 QR코드인데, 요 QR코드는 요 QR코드를 잘 만드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전체 텍스트 번역. 이거를 제가 보니까 3차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상해에 들어왔다. 지금 이 사람이 상해에 어디에서 묵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QR코드로 생성을 해놔봐요. 근데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한국어 변환이 있길래 한국어 변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역구 선택이 다 안 뜨는 거예요. 저는 원래 보산구에서 자야 되는데 황푸구하고 뭐 닌갱구인가 몇 개밖에 안 뜨길래 그냥 황푸구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3차 QR코드를 작성을 했죠. 뭐 작성이 아니고 생성이죠. 네, 생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생성을 했다고 보여주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면은 이제 지역구 단위 어떤 뭐 등록하고 또 대기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보산구니까 보산구에서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보산 박스로 와 있습니다. 와서 이제 문제가 됐죠. 이제 보산구에 가서 이제 3차 QR을 스캔을 하니까 이제 황푸구로 가라 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보산구에서 호텔을 예약했으니 요 주소니까 뭐 여기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중국어를 한참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근데 갑자기 한국에 유학을 온 이제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뭐 도와주셔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황풍구에 가서 담당자한테 QR코드를 보여주고 이거를 보산구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황푸구 담당자한테 가니까 뭐 당연히 황푸구 담당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 같이 이제 보산 담당한테 와가지고 아까 그 여학생이랑 황푸구 담당자랑 세 명이서 뭐 한참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보상구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도 하고 또 등록하고 또 저희 일행 2명이 더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등록하고 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 토탈 부산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여학생까지 해서 이제 저희 4명 4명인데 요 시간 보이시죠?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사실 뭐 밥도 못 먹고 저희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 각자 소속돼 있는 그 구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나 봐요. 그래서 격리 호텔로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격리 호텔로 이동을 시작을 할 때 뭐 여기서 그러니까 그 푸동 공항에서 10분 걸리라고 했는데 뭐 다들 뭐 공항에서 10분 근처면 푸동이니까 호텔이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대충 졸면서 봤는데 이제 1시간 반 동안 보산구까지 왔어요. 저희가 격리 호텔이 보산, 버샨치, 보산구까지 왔습니다. 보산구까지 와서 보니까 4시에요. 자, 이때 4시에 와서 또 뭐 하느냐? 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이 호텔에 도착했다고 인적사항을 그 QR코드 같은 거 스캔해가지고 거기다 또 올립니다. 이때는 일단 QR코드를 생성하지는 않아요. 네, 다행히. 그래서 QR코드 1번, 2번, 3번. 네, QR코드는 총 3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사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2주간 격리를 합니다. 2주간 격리하면서 하루 3끼 밥 주고 휴지 주고 생수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0위안 정도 든다. 그리고 자기가 뭐 배달을 시켜 먹겠다 이러면 숙박만 하면 한 3,000위안 정도 결제다. 그리고 저는 이제 4,000위안 4,000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비몽사몽에다가 알아서 결제해줘 해가지고 결제 금액을 보니까 89만 1,691원 이렇게 결제가 됐고요. 여기서 2주가 끝나면은 저희가 원래 묵으려고 했었던 예약돼 있는 호텔에 가서 일주일을 더 격리합니다. 예. 뭐 이번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 이제 중국 업체에서 그 3주간의 경비를 자기네들이 대주겠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선결제하고 차후에 받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4시 30분에 방을 배정받고 들어와서 이제 컵라면 중국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이제 커피포트는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했는데 또 물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물 하나 붓고 라면 하나 먹고 5시쯤에 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이 원이 시끄러워가지고 8시 반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루에 온도 체크 지금 보니까 한 2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번 하고 격리하는 와중에 뭐 2번인가 3번인가 또 그 PCR 검사도 또 하고 조식 먹고 중식 먹고 관련돼 있는 거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요 시간 때 우리가 뭐 어떤 배달물이나 택배 같은 거를 주문을 하면은 받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먹을 것들. 맛은 뭐 중국 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맛인지. 여기까지 하고 그 외에 영상 찍은 거는 뒷부분에 연결시켜 드릴게요. 빠이.